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비거리가 늘지 않는다 이러면은 혹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몸의 움직임이 좋아져야 돼요. 꼬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꼬임이 잘 유지돼서 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꼬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저는 백스윙의 꼬임을 더 가져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 꼬임을 가져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꼬임을 가져오는 건. 근데 애초에 백스윙 때 더 많이 꼬아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가져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꼬임을 만들으라고 해서 하체를 너무 잡아놓고 어깨만 돌리는 거예요. 하체가 같이 돌아가는 게 저는 더 힘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이 PGA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골반이 20 몇 도 돌아간대요. 근데 아마추어들의 평균 골반 각도는 10 몇 도밖에 안 돌아간대요. 근데 골반의 가동은 좀 이렇게 돌리면은 아마추어 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걸 잡아놓고 백스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골반도 같이 쭉 편하게 좀 돌아가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회전이 더 많아지면서 더 큰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로 자, 일단은 그냥 어깨만 돌려서 최대한 백스윙을 해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세게 치진 않았지만 백스윙을 하실 때 너무 하체를 잡아놓고 어깨만 돌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골반이 쭉 같이 턴이 되는 하체를 같이 쭉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해보시면은 하체를 훨씬 더 돌렸을 때 더 세게 쳐진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잡아놓고 돌렸을 때는 뭔가 되게 팔로만 되게 쳐야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골반을 좀 더 많이 열어주는 느낌을 주면은 뭔가 내가 팔로 확 때리는 느낌이 크게 없어도 공이 되게 세게 맞는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데 일단 이런 빈 티를 준비를 합니다. 네, 빈 티를 준비를 하고 자 여기서 그냥 빈 스윙으로 티를 쳐보세요. 이렇게 저는 주문을 많이 해요. 네, 이렇게 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티를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리면 자, 어쨌든 우리가 이게 드라이버가 사실 페이스가 제일 크잖아요. 길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일 크기 때문에 치워지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이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한 이 정도만 들어와도 돼요. 완전히 끝에만 안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를 쳐보면 이게 제가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치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의 이 넓은 페이스 안에는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지나가면서 티를 치세요, 보통. 그렇다는 거는 이미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면서 그냥 해보시는 분들도 티를 좀 쳐보면서 아, 나 이렇게 맞출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먼저 심리적으로 좀 느껴야 돼요. 아, 나는 공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맞는다 싶으면은 이제 공을 두고 자기 최면을 걸어야 돼요. 공 없다. 공 없고 나는 그냥 아까처럼 티를 맞춘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보면 공이 그냥 맞는다기보다 지나가다가 헤드에 그냥 걸려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효과가 좋은 연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연습 방법은 발을 붙이고 쳐보는 거예요. 네. 이 넓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면을 쓰고 하체를 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잡아 놓는다고 해도. 그렇지만 그냥 발을 이렇게 모아 놓고 공을 쳐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되게 불편할 거예요. 네. 불편한 이유는 내가 손목이랑 팔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건데 이 느낌이 발을 붙여놓고 쳐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그러면은 훨씬
손목과 팔이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게 느껴지면 그 다음은 다리를 넓혀요. 넓힌 상태에서 하체를 쓰지 않고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원래 치는 것처럼 다 움직여서 쳐보게 되는 거죠. 이 연습을 했을 때는 뭐 자유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뭔가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팔이랑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힘이 빠지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 상체 움직임의 시퀀스라고 하죠. 움직임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익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농구를 해요. 축구를 해요. 농구, 축구에서 시퀀스 안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00에 한두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공을 들고 내가 슛을 해요. 슛을 하면은 딱 들고 안 해본 사람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총 이렇게 던질 거예요. 네, 모두가 다. 근데 이게 시퀀스가 안 맞는다는 거는 던지고 앉았다 일어났다거나 뭐 축구로 따지면은 내가 딛고 빵 이렇게 차야 되는데 여기 무릎뼈를 안 쓰는 거죠. 아무 발목뼈도 안 쓰고 그냥 여기 뼈로만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뭔가 접었다가 폈다가 이런 시퀀스가 생겨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골프 스윙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퀀스를 맞춰라, 뭐가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서 저는 이런 단어를 선택을 해요. 스윙을 할 때 그냥 불편한 느낌 없이 조화롭게 움직이려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퀀스가 안 맞는다는 거는 내가 뭔가 막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뭐 손목이 풀려서 막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스윙을 하는 플레이어도 불편함이 있어요. 무조건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최대한 그냥 너무 내 몸은 조화로운 느낌이다, 이 느낌 자체만 좀 느껴봐라, 그거를 가장 먼저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일단 움직이기는 해요. 그때부터 이제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는데 시퀀스는 결국은 하체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네. 결국은 백스윙을 하고 안 보이지만 발바닥 체중이 먼저 움직이고 무릎, 하체, 골반, 무릎, 골반이 내려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는 이렇게 딸려 내려와서 공을 이렇게 치게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시퀀스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라 그러면 더 몸이 굳어서 네.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조화롭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그냥 아무 큐 없이 아무 뭐 어떻게 해라는 큐 없이 조화롭게 움직여 보세요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편한 움직임이니까. 사람이 걷는 것도 다 비슷한 시퀀스로 걷잖아요. 그것처럼 연습을 하실 때도 일단 조화롭게 한번 스윙을 해보자. 좀 전에 알려드린 발을 붙이고 연습을 하는 것도 그 조화로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볼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은 사람들의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게 세게 친다고만 해서 볼 스피드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살살 친다고 해서 볼 스피드가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볼 스피드가 잘 나오려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임팩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는 임팩트라든지 채가 이렇게 열려서 맞으면 볼 스피드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게 사실 팩트예요. 이렇게 맞아야 일단은 볼 스피드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내가 힘을 썼을 때 쓰는 만큼 볼 스피드가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임팩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 포워드가 된 상태에서 맞아줘야지.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셋업이 가장 중요하겠죠. 셋업에서 공 위치가 만약에 너무 왼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쳐도 핸드 포워드가 쉽지 않을 거예요. 헤드를 앞으로 먼저 보내야 되니까 채가 열려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 명치의 위치가 너무 오른쪽에 있지 않은지 그런 거를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치는 게 습관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일단 처음에는 끊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코킹을 먼저 해주고
백스윙 턴을 하고 자, 그대로 이렇게 와서 치는 연습을 끊어서 해주는 거죠. 먼저 해준 다음에 올리고 퉁 이런 식으로 쳐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하지 않고 끊어서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낮은 론치 앵글이라고 하죠. 론치 앵글은 출발 탄도라고 합니다. 출발 탄도가 이렇게 높으면 굉장히 볼 스피드가 떨어질 거고요. 코킹을 먼저 하고 확실히 타격 위치가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출발 탄도가 낮아지면 비슷한 힘으로 쳤지만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77.8 거의 2배에 가까운 볼 스피드 차이가 난단 말이죠. 볼 스피드를 늘리고 싶다면 어려운 뭔가 그런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코킹을 먼저 한 후에 올라가서 공을 타격한다 생각만 하셔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쉽다 생각해요. 네. 레슨을 좀 오랫동안 해봤지만 왜 제가 이걸 어렵게 안 하냐면은 뭔가 너무 어렵게 이런 드릴을 해서 뭘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 안 해요. 시켜도 어려우면. 이거 하루에 5분만 연습하세요. 그래도 그냥 가서 공 그냥 때리고 계세요. 보통. 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연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공을 무조건 가운데에, 명치 위치는 공이랑 같은 곳에. 근데 만약에 드라이버라고 하시면 드라이버는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드라이버는 클럽 페이스가 좀 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공의 힘을 100%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시퀀스예요. 순서가 좋아야 힘을 100%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순서가 맞지 않는다면 뭐 농구공을 던질 때라든지 축구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다리를 굽혔다가 디뎠다가 풀어서 하는 이 시퀀스가 맞지 않는다면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전혀 내가 힘을 공에 전달을 할 수 없구나. 골프도 마찬가지인데, 축구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게 다리를 접는 행위랑 똑같겠죠. 백스윙을 하고 디딤발을 딛고 접힌 거를 풀어서 맞추는 게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많이 생략이 되죠. 올라가서 디딤발 엎고 그냥 빨리 풀어서 치고 이런 시퀀스로 치기 때문에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런 시퀀스로 움직였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공을 맞추기 힘들고, 그게 굉장히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연습을 하시려면 어드레스를 먼저 해줍니다. 볼 포지션에 맞고 어드레스를 해주고 발을 좁혀요. 발을 좁히고 백스윙을 그냥 해요. 여기서 백스윙, 딛고 스윙, 이런 타이밍이 나와야 돼요. 백스윙, 딛고 스윙,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아주 쉽게 시퀀스가 맞는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어드레스를 하고 발을 다시 모으고 백스윙, 딛고 스윙.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사람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백스윙, 딛고 스윙 이런 느낌이 백스윙을 하는 도중에 디뎌지고 더 올라가서 빵 쳐지는 이런 시퀀스가 나오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안 맞아요.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와요. 진짜로 발이랑 채랑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 시퀀스인 거죠. 맞는 시퀀스는 백스윙, 딛고 스윙, 이런 느낌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툭툭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도 지금 216m가 나갔어요. 근데 제가 엄청 등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지금 제가 쓰는 힘만큼은 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200m가 넘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퀀스가 맞다면. 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발이랑 채랑 같이 내려오면 굉장히 제 몸도 불편함을 느끼고 굉장히 거리도 적게 나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뭔가 하체부터 스타트하고 어디부터 리드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발을 모으고 백스윙을 하면서 딛고 스윙해주고 이런 드릴을 활용해서 시퀀스를 만들어가면 굉장히
힘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갔다가 딱 뒤졌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만약에 밴드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딱 할 때 이 밴드가 최대로 당겨진다라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발이랑 같이 내려오는 이거를 가장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이쪽에 밴딩이 있을 때 딛고 휘둘러줘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이 밴드를 타이트함을 줄여버리면서 내려오는 거를 가장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더스 최대로 늘어난. 그렇죠. 네. 네. 백스윙 때 늘어나 있던 밴드가 디뎠을 때 제일 늘어나고 휘둘러줘야 힘 전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디더스 때 줄어드는 모션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죠.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공을 때리는 건 어쨌든 팔이랑 손이잖아요. 클럽 헤드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올라갔다가 빨리 급하게 힘들여서 때리려고 하니까. 네. 올라가서 이 조금만 여유를 느끼고 이 근육이 쭉 늘어나는 여유만 가져도 훨씬 더 내가 팔 힘을 세게 쓸 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자, 올라가서 이런 시퀀스는 완전히 땡이고 굉장히 팔꿈치나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요. 제가 지금 해봐도. 그게 아니고 올라가서 쭉 이쪽에 스트레치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빵 이런 느낌의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추임새를 약간 이렇게 밟았을 때 쭉 빵 이렇게 이런 걸 해주면 훨씬 좋겠죠. 일단은 스윙 스피드가 너무 안 난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팔로만 스윙을 하다가 이제 내 근육의 늘어남까지 활용을 해서 휘둘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스피드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스윙 때는 이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네. 혹시 그럼 다운스윙이나 팔로우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 늘어남을 가지고 가야 돼요. 수축이 아니나요? 그렇죠. 네. 그래야 힘을 발생을 시킬 수 있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바로 수축시키는 게 아까 그 시퀀스예요. 발이랑 같이 내려오는 거. 네.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빵 때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완이 되겠죠. 수축이라기보다. 새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새총을 내가 가지고 갔다가 그냥 여기 최대 높이에서 빵 풀어야 평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이렇게 늘렸다가 수축시켰다가 놓으면은 멀리 못 가겠죠. 그러니까 공이 맞을 때까지는 늘어나야 돼요. 자, 이거 올라갔어요. 네. 늘어났죠. 네. 여기 늘어나고 밟으면서 더 늘어날 거예요. 네. 더 늘어나고 여기서 우리는 하체를 안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얘만 떨어지면 당연히 바로 수축되겠죠. 이 상태에서 하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계속 늘어나 있어. 다리가 같이 돌아가니까요. 네. 지금 백스윙을 하면은 골반은 이만큼, 어깨는 이만큼 돌 거예요. 지금 그걸 엑스펙터라고 하죠. 골반이랑 요 어깨 회전 격차를 엑스펙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드레스는 이렇게 서지만 임팩트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미 늘어남을 가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임팩트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 늘어남 밴딩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임팩트가 하체가 살짝 더 돌아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기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나오면 바로 몸의 느낌이 빡 옵니다. 아, 이게 늘어나는 느낌이구나. 네. 보면은 사람들은 일정하게 지나가는 구간이 있어요. 무조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연습 스윙을 연속적으로 시켜보면은 일로 휘둘렀다가 뭐 일로 휘둘렀다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냥 일정하게 휘두르는 곳이 분명히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속 휘둘러지던 사람이에요. 휘둘러지던 사람인데 공 쳐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어드레스를 한다든지. 네. 그러면 당연히 일로 휘둘러지겠죠. 근데 그걸 내가 조절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요 갭만큼 발이 앞으로 좀 다가서가지고 연습 스윙 하듯이 그냥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정타가 맞아요. 네. 결국은 내가 휘둘러지는 곳에 공을
놓고 쳐야 되는데 엉뚱한데 공을 놓고 그쪽으로 내가 일부러 맞추려고 하니까 정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연습 스윙을 하면서 위에서 이 헤드가 지나가는 잔상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공 맞는 순간을 딱 포착할 수는 없지만 채가 어디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팔이랑 뭐 이런 쪽이 굉장히 편안하지만 스윙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채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한 이 정도 가까이 서가지고 치면은 연습 스윙 때처럼 휘둘러 줬을 때 공이 그냥 이렇게 맞아 나가는 거를 신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걸 처음 경험해 보면 저는 이 방법으로 공을 많이 맞춰 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언을 어드레스를 하면은 공을 치려면 약간 이 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치는 듯한 느낌의 스윙이겠죠. 드라이버보다는. 근데 드라이버는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휘둘러지는 느낌의 스윙이에요. 거기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야구 스윙으로 연습 스윙을 하세요. 네,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래로 세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로로 휘두르는 스윙의 연습을 좀 해주고 충분히 그러고 나서 드라이버를 치면 훨씬 더 쉽게 칠 수 있습니다. 보통 드라이버에서 아이언으로 넘어오면은 여기를 때리던지 아니면 팔을 막 이렇게 굽히던지 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팔을 굽혀야 공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한 5번 정도만 해줘도 돼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이제 비거리 맥시멈을 뚫기 위해서는 팔을 잘 써야 한다고 하던데 팔을 쓰는 것은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자, 팔의 느낌을 먼저 잡을 때는 그냥 발을 붙여놓고 스윙. 이것도 생각보다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훨씬 손목과 팔이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스윙. 자, 이렇게 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을 떼고 스윙. 발을 떼고 스윙.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 연습을 해주고 자, 나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발을 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빌드업 해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팔의 느낌도 잡을 수 있고요. 헤드 정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헤드를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 리딩 엣지가 있고 요 위에 부분 요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이 두 개의 각도가 달라요. 요 부분의 각도랑 이 부분의 각도가 위에서 봤을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기준 자체를 이걸 똑바로 하려고 여기를 똑바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다른 거죠? 이 위쪽 부분이 약간 열려 있고 네. 여기가 조금 닫혀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근데 저희는 헤드 정렬을 하려면 이 부분이 일자로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살짝 헤드가 열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을 똑바로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게 되겠죠.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데 요런데 헤드를 딱 붙여요. 그럼 이게 똑바로 해요. 똑바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윗부분을 여기 벽에다가 맞춘다. 그러면은 지금 요 손바닥이 벽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이 윗부분을 맞추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떠요. 그러니까 헤드가 닫혀 있게 되는 거죠. 닫혀 있으면은 공이 어떻게 갈까요? 왼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똑바로 치려고 다른 보상 동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서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붙인다고 해도 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손의 위치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립 끝의 위치는 기본적인 어드레스는 모든 채가 다 허벅지 안쪽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딱 붙이고 어드레스를 한 후에 허벅지 안쪽에 그립 끝이 오도록 만들면은 딱 맞는 정렬이 나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를 다 붙여요. 그러면 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또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손이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쵸? 손의 위치를 허벅지 안쪽, 그립 끝의 위치가 허벅지 안쪽에 맞도록 하고 일자가 되는 곳에 딱 붙였을 때 제대로 된 정렬이 나오는 거죠. 느낌상은 가운데 있어야 정상일 것 같거든 느낌이거든요. 손이. 네네네. 근데 왜 왼쪽에 붙이는? 골프채를 잡을 때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아래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중심에 있으면 손은 약간 왼쪽으로 가고 어깨는 약간 기울어지게 됩니다. 네, 손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손이 이렇게 오른쪽 허벅지 앞으로 가겠죠. 반대로 잡는다면 왼손잡이는 일로 오겠죠. 네. 지금 반대로 서니까. 그쵸, 반대로 서니까. 오른손잡이 분들은 여기서 손이 반대로 가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고, 가운데 놓게 되면은 조금 이 뭔가 어색함이 있어요. 팔 길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골프채를 잡진 않잖아요. 이러면은 가운데다가 두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 교차해서 잡기 때문에 약간 높낮이의 차이 때문에 손이 약간 왼쪽으로 간다. 가운데 있으면 살짝 뭐랄까 누웠다. 그쵸, 누웠다고 볼 수 있고 열렸다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열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고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서놓고 이렇게 안 치고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때린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그립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은 손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손을 왼쪽에다 두게 되면 소위 말하는 훅 그립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손 위치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그냥 치면은 공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자, 만약 손을 오른쪽에다 두게 되면 위크 그립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그냥 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긴 채들도 똑같나요? 그럼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긴 채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 공이 좀 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좀 더 왼쪽에 있어도 훅이 좀 덜 날 수 있어요. 공이 가운데보다는 훨씬 왼쪽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왼쪽에 이렇게 손을 많이 두게 되면은 이렇게 낮은 훅이 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손을 오른쪽에 이렇게 두게 되면 뜨면서 슬라이스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겠죠. 드라이버는 약간 훅 그립을 잡는 게 좋다고. 뭐 정확히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좋다기보다 워낙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슬라이스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훅 그립을 잡았을 때 교정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네.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근데 왼쪽에다 손을 놓는 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임시 방편으로는. 네. 필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필드에 나가면 여기는 타석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쳐야 되는지 이게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가 돼 있고, 근데 필드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허허 벌판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을 합니다. 대부분 어디로 실수를 하냐면 오른쪽을 많이 보세요. 대부분 90%는 오른쪽이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면, 우리가 퍼팅을 할 때는 눈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그쵸, 공 위에 있죠. 근데 샷을 할 때는 공이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공은 여기 있고 우리 눈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눈에 맞추는 습성이 있어요. 네. 뭘 던질 때도 항상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눈에 맞게 저기 던져야지 하고 치잖아요. 근데 눈의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을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눈에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쏘잖아요. 근데 골프는 총으로 치면은 우리가 총을 이렇게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좀 확 와닿죠.
골프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네. 우리가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목표는 공에서 일직선인데 그 공에서 일직선인 곳에 눈을 자꾸 맞추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가요. 네. 그냥 자꾸 어깨선에다가 공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는 거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네. 뒤에서 방향을 이렇게 보잖아요. 방향을 이렇게 보면은 숏아이언은 네. 9번 아이언 정도까지는 공에서 여기가 만약 내 공이고 네. 내가 봐야 될 곳이 공이랑 핀이랑 요 연장선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연장선에 손가락 2개를 왼쪽으로 갖다 대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으로 나는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미들 아이언 정도는 네. 손가락 3개, 그쵸? 좀 더 멀어질 거니까. 네. 근데 드라이버 우드는 4개. 4개. 그러면은 난 여기가 핀이면 나 여기 본다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를 보면은 대부분 에이밍이 비슷하게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보면은 네. 저는 지금 여기서 일자로 그으면은 한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이 정도 나오는데 뒤에 방향을 본 상태에서 손가락 4개, 공이랑 4개, 목표랑 4개 정도. 그러면은 요 정도가 찍힙니다. 네. 네. 근데 딱 어드레스 했을 때 손을 딱 뻗어요. 그럼 딱 그 정도가 찍혀요. 어깨선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네. 네. 근데 거기를 딱 보고 나는 절로 친다는 느낌. 어깨를 그 선에 맞추고 네. 어느 정도 뒤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3걸음. 3걸음. 공에서 네. 3걸음. 네. 공에서. 공에서 3걸음 정도 뒤에서 네. 에이밍을 볼 때 네. 손가락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네.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뭐 보는 눈은 상관없겠죠? 상관없어요. 한쪽 눈을 감게 되면은 주시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가장 치명적인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부분을 어드레스해서 네. 그거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골반의 전방경사라고 하죠. 네. 전방경사가 이렇게고 네. 후방경사는 반대로예요. 네. 네. 어드레스를 하면은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펴야 되는 줄 알고 계신 아마추어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렇게 서다 보면은 사람은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면은 많이 익스텐션 되면 회전하기가 힘들어져요. 사람 몸은. 사람은 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돌기가 더 편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골반의 포스처를 중립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요것만 만들어줘도 전체적인 스윙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일단은 회전의 양이 늘어날 거고, 회전이 훨씬 쉬울 거고, 내가 스윙을 하는 것에는 완전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심한 사람이면 회전이 적어서 팔로만 백스윙이 되고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이런 백스윙 형태가 많이 나온다고 치면은 그럼 여기서는 거의 무조건 깎아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깎아쳐서 슬라이스가 난다든지. 근데 어드레스만 중립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면 일단은 백스윙이 오른쪽 다리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정확한 백스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되면은 거기서 일단 내려오는 궤도부터가 바뀌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오시면 셋업에 이런 골반의 포스처를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영업 비밀인데 이것도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했을 때 변화가 바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 골프는 변화가 한 번에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스포츠잖아요. 근데 요거는 바로바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점에서 좀 많이 따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의 어드레스를 한번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서 쭉 한번 봐보세요. 아무도 이렇게 선 사람은 없어요. 네. 거의 다 보면은 좀 늘어나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등이 수축된 형태는 없어요. 네. 등이 목부터 여기 꼬리뼈까지 근육이 좀 이완돼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이 등이 굽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보이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뭐 토미 플리두드라든지 뭐 다른 외국 선수들 등등등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딱 한 명 그렇게 약간의 에스포스처를 가지고 잘 치는 선수는 딱 한 명 있어요.
로리 맥길로이. 아, 로리 맥길로이는 좀 이렇게 서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거의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좀 다른 영역이고 몸 자체도 너무 유연하고 너무 가동성이나 안정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회전을 많이 만들어내고 꼬임을 만들어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되니까 하는 거고 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나는 똑바로 한 거 중립을 미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느낌상 어떻게 잡아야 돼요? 느낌상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냥 팩트로 느끼려면 벽에다가 기대요. 이렇게 네. 그냥 기대게 되면은 여기 허리 쪽에 네. 공간이 생겨요. 네.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엉덩이를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공간을 메워요. 아, 그러면은 그냥 이 느낌이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고 네. 근데 또 느낌적으로 이거는 그냥 동작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는 드릴이고 느낌적으로는 우리가 소파에 거의 대부분 집에 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파에 우리가 앉을 때 꼿꼿이 이렇게 앉지 않잖아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소파에 네,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탁 앉는 느낌. 그러면은 이쪽을 살짝 힘을 싹 빼는 느낌. 그쵸. 그냥 이렇게 싹 빼고 이렇게 그냥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파에 아무도 이렇게 안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파에 뒤에 그냥 편하게 기대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딱 했는데 여기서 거북목은 안 돼요. 네, 이 상태에서 턱을 당겨줍니다. 요런 느낌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쭉 늘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나쁜 자세가 아니고 네, 편안하고 부상을 방지해주는 그런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골프에서는 숏게임 그리고 비거리 두 개가 중요할 텐데 100m 이내 숏게임 잘하는 방법과 볼 스피드를 올려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어프로치를 퍼터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쉽거든요. 네. 근데 이 샷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너무 커요. 어프로치 할 때 자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다 필요 없고 그냥 퍼터를 이거 잡고 하라 그래요. 뭐 예를 들면 10m 어프로치가 남았어요. 그러면 퍼터 그립 잡고 퍼터 어드레스 해가지고 30m 퍼터 하세요. 그래요. 30m 퍼터. 그러면은 그쵸. 네. 그러면 10m 정도가 갑니다. 더 먼 거 한 20m 친다 그러면은 뭐 한 40m 퍼터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퍼터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 들어서 이렇게 쳐도 10m가 가는데 10m 어프로치 해보세요. 막 이만큼 들어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차라리 퍼터다 생각하고 퍼터 그립을 잡고 진짜 퍼터 스탠스를 하고 이 힐 쪽이 약간 떠도 됩니다. 떠도 상관없고 진짜 10m, 20m 정도 남았으면은 한 40m 정도 친다 생각하고 그냥 퍼터를 세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퍼터를 세게. 이 샷을 살살 한다가 아니고 퍼터를 세게 친다. 그게 훨씬 더 쉽고 진짜 그린에서 세 타는 줄일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전 이거는 진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이건 그럼 몇 미터까지 허용이 돼요? 저는 30m까지 활용하시라고 해요. 저의 느낌을 설명을 드릴게요. 백스윙을 작게 빼서 세게 치는 걸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한 80m가 남았어요. 그러면 진짜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50m 정도 백스윙을 한다 생각해요. 그러고 빵 세게 때립니다. 그게 거리 맞추기도 훨씬 쉽고 그러니까 거리를 조절해서 맞추는 거는 어렵잖아요. 힘을 줬다 뺐다는. 근데 내가 그냥 조금만 올렸다가 풀스윙처럼 그냥 쳐버리면 되니까. 자, 요거를 짧게 빼서 쭉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근데 진짜 저만큼 올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도가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방금처럼 쳐버리면. 진짜 테이크어웨이만 해서 저는 느낌상 여기에요. 진짜. 네, 느낌상 여기에요. 쇼다이어는 짧게 빼서 강하게 밀어주는 느낌. 탄도가 너무 높게 뜨지 않도록 좀 낮춰서 만들고
타점을 안쪽이 아닌 바깥쪽 타점으로 만들면 볼 스피드가 늘어날 수 있죠. 이거 한번 쳐볼게요. 제가 안쪽에 맞춰가지고 쳐보고. 네. 네. 자, 안쪽에 맞춰가지고 같은 속도로 한번. 와, 완전 안쪽에 맞았어. 안쪽에 맞으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바깥쪽에 한번 맞춰볼게요. 클럽 스피드가 44, 더 낮아요. 그쵸? 더 낮았는데 볼 스피드는 67이 나왔어요. 5m/s 정도가 차이가 나죠. 안쪽에 맞았을 때는 62였다고 치면 바깥쪽에 맞춘 거는 한 45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볼 스피드는 5나 더 나왔어요. 안쪽에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나오는 실수를 알려드리면, 백스윙을 하고 이 왼쪽 골반이 좀 쉬프트가 없고 오른쪽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안쪽에 많이 맞아요. 네. 그리고 헤드가 많이 열리시는 분들 안쪽에 많이 맞게 됩니다. 안쪽에 맞으면 슬라이스 날 확률이 훨씬 높죠. 네. 그리고 여기는 거리가 굉장히 안 나가요. 저는 뭐 여러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이 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분이 알려주시는 건데, 클럽이 많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린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스윗스팟을 그냥 이 봉으로 인지를 하게 된대요. 네, 인지 자체가. 네. 근데 채가 이렇게 올바른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로 인지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열리게 되면은 요 봉 자체로 인지를 한대요. 그래서 많이 열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로 때려버려요. 네. 그냥 그 사람은 정타를 못 내는 사람이 아닌 거지. 오히려 더 힘든 여기에 맞추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 클럽 페이스 면만 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잘 잡아주면은 금방 정타를 만들어 내세요. 그리고 회전 자체가 좀 약간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또 안쪽에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오른쪽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클럽도 같이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네.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해 생크병이 오는 거죠. 네. 생크병이신 분들은 좀 밀고 나가고 클럽이 좀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런치 앵글이라고 하죠. 발사각. 너무 뜨면은 일단 스피드가 안 나와요. 자,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눕지 않는데 손목으로 풀어가지고 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오른쪽에 많이 누워서 뜨시는 분들은 이런 드릴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연습을 하실 때 한 발짝 나가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면 탄도가 좀 낮아지면서 볼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스쿠핑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스쿠핑이 굉장히 심하신 분은 백스윙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백스윙 때 너무 이렇게 접혀져 있지 않은지, 네. 좀 이렇게 펼쳐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클럽 스피드는 그릇이에요. 그릇. 스피드가 안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힘을 빼고 좋은 임팩트를 만들고 스매시 팩터를 뭐 1.5를 만들어도 그건 죽었다 깨나도 70을 칠 수 없어요. 근데 스피드는 한 번에 단번에 스피드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일단 열심히 빈스윙을 해서 스피드를 늘리십시오. 적어도 40m/s 이상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빈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정성스럽게 하지 마세요. 하나 하고 어드레스 잡고 연속으로 갑니다. 연속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해주시면은 진짜 좋은데, 이것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힘을 쓰는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네. 반응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만, 네. 반응은 소리는 분명히 이쯤에서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시작하면서부터 힘을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내려오면 안 돼요. 편안 이게 아니고, 네. 여기서 빵 편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스윙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빵 이런 느낌이 많지, 이런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중력은 있잖아요. 네. 우린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힘을 쓰더라도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더 큰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그냥 떨어뜨렸을 때 힘보다 중력이랑 내 힘이랑 같이 쓰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진짜로. 이게 제가 보여드릴까요? PD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중력으로 떨어뜨리고 치고, 이게 뭔가 어떻게 힘 써요? 이러고, 힘을 쓰려면 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힘 쓰냐고. 다 맞는 말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백스윙을 했을 때 타이트하게 내가 꼬아놨어요. 잘 꼬아놨는데 그냥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꼬임이 헐거워지죠. 네. 그러면 나는 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떨어뜨리더라도 꼬임을 가지고, 꼬임을 가지고. 네. 떨어뜨리더라도 꼬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힘을 다 쓰셔라,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힘을 다 쓰면 어퍼 치면 어떡해요? 그렇죠. 캐스팅 풀어 치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힘을 써서 잘못한 게 아니고 백스윙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백스윙이 이렇게 팔로 올라갔어요? 네. 그럼 여기서 내가 팔로 힘을 써요. 그럼 이렇게 치겠지. 네. 네. 타이트해요? 네. 타이트하면 여기가 안 써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힘을 쓰면은 같이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회전이 좀 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팔로만 들었냐. 그쵸. 상체에 꼬임이 제대로 생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힘을 쓰면은 이 같이 시너지가 돼서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볼 스피드가 올라가겠죠. 시너지가 생기니까. 뭐 근데 예를 들어서 팔로만 올라간 사람이 여기서 내려치는 힘을 쓴다. 그 사람은 일단 백스윙부터 만들고 뭘 내려치는 걸 수정을 하던지 엎어치는 걸 하던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엎어치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클럽에도 COM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 뭐 이렇게 하면은 클럽이 이렇게 수평으로 서는 어느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요 정도 되겠네, 드라이버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을 잡고 클럽을 움직이면 움직이기 굉장히 쉬워요. 전체 질량을 움직이기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헤드는 가만히 있고 손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어디를 잡아요? 여기를 잡잖아요. 네. 백스윙을 했어요. 백스윙이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사람들은 엎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질량이 앞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이 위치를 바꿔주면 아무리 팔로 세게 때려도 엎어 쳐지지 않습니다. 네. 위치 자체를 이쪽으로 바꿔놓으면 세게 때려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진 않아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 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